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3년을 기록한 책 작별일기를 쓰신 최연숙 작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작별일기라는 책 어떤 책인지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예,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86세, 저보다 딱 24살 많은, 같은 작비였거든요. 예. 24살 많은 86세의 제 어머니이자 한 선배 여성의 그 죽음 과정, 마지막 3년. 사실은 기록은 이제 뭐 3년보다 더 길게 했어요. 예. 계속 그 과정을 기록했었고, 돌아가신 직후 이제 마지막 3년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나왔던 기록들과 저희 생각들, 그런 것들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한 그런 책이에요. 예, 책 표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렸습니다. 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어머니 생 마칠 때까지 이 1000일간 담는 일기를 쓴다는 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쉽지는 않았고 담담하게 좀 거리두기를 하고 관찰하면서 기록하려고 노력했지만 엄마의 삶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누구든 그 늙어 죽어가는 과정, 특히 죽음 가까이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본인이 얼마나 힘들지도 물론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예. 근데 다행히 저는 2010년 전으로 제 엄마의 평생 살아온 구술 생애사 작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책으로도 출간된 적이 있고 그래서 소위 이제 1933년생의 한 열정적이고 중상위 계층인 여성이 우리 사회의 근현대사,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좌우 갈등이나 전쟁과 이후 산업사회를 어떻게 헤쳐나오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좌절하고 성취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나 한계 혹은 어떤 분열적인 지점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계속 작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작업은 그 엄마에 대한 작업의 마무리 작업이자 후세대인 저나 우리들이 그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해석할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전망해 나갈지를 좀 가늠하고자 한 것이어서 조금은 더 거리두기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어머님의 일생과 관련된 기록들을 지난 2010년에도 한번 책으로 내셨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말씀 중에 구술생애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금 생소하게 이 단어를 접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구술생애사는 글을 모르거나 혹은 문장을 쓰는 것이 이제 어려워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쓰지 못하는, 대체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그렇겠죠. 물론 뭐 회고록이나 자서전 등 여러 가지 뭐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쓰기도 하지만 제 경우는 이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주로 저희 주인공으로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나 입장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동안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의 목소리나 입장이 사회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드러내겠다. 단지 그들이 뭐 너무 어렵게 살았고 많이 상처받았고 고난스럽고 비참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고난과 분투와 성취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과 그들의 고생의 사회적 쓸모와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과도 나누고 사회적으로도 재해석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주로는 이제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가 또 구태여 묻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것을 글로, 책으로 만드는 게 구술생애사 작업이에요. 예, 그렇군요. 이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좀 앞서서 큰 목소리를 이렇게 내주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을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일정하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예. 이 책을 보면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큰딸, 그리고 쪽방촌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페미니스트, 말씀하신 구술생애사 작가, 이 본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다각도로 좀 바라보시던데요. 예, 그렇죠. 그것이 뭐 내 엄마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노인이든 젊은이든 예.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는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하는 사회적인 의제이자 굉장히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이제 가난한 노인들, 저는 그동안은 주로 가난한 노인들의 그 현장에서 밥도 벌고 뭐 글도 써온 사람으로서 예. 이번 경우에는 뭐 혈육으로 얽힌 김에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의 딸이자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 얽힌 김에 밀착 가능했다는 게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죠. 예. 다른 노인이면 제가 이렇게 밀착 가능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그들과 함께 그 노동을 하거나 그들 이웃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밀착 가능한 김에 제가 관심 있는 가난한 노인들의 어떤 상대적인 집단으로서의 뭐 여유 있는 노인들, 그들의 늙음과 죽음 과정에서 가족주의, 뭐 의료산업, 실버산업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면서 힘을 발휘하거나 예.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힘을 발휘하지조차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 세대보다 더 신자유주의가 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 후대들이자 이제 저로서는 그럼 나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길을 좀 질문하는 예. 그런 방식의 글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어머니께서 이제 중산층이어서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고 또 케어홈으로도 이동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 읽는 독자들 중에서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계급의 차이랄지 빈부의 차이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이 글을 이제 읽는 분들 중에서 정말 가난한 분들 혹은 가족 간 우애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느낄 소외감 예. 그런 것들이었고 그것은 정말 개인의 탓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가난하던가 혹은 가족이 정말 뭐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던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론 다 하되 예. 그것을 내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었어요. 돈의 예. 힘이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뭐 그 책에 나오는 제 남매들 그 5 남매들의 우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이제 우애가 있는 집안이어서 돈의 힘도 컸지만 우애의 힘도 굉장히 컸는데 예. 그 우애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족 중심주의에 갇힌 우애라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내 부모 아니면 내 남매 아니면 그렇게 뭐 무슨 돈이든 시간의 문제에서 그렇게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할 때 정말 뭐 좋은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 책에서 보여지는 그 한계들은 또 어떤 거였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사회 지금 우리 다 늙을 테고 특히 이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제도가 노인 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어떤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때 그런 우리들의 늙음 혹은 노인장기 요양제도의 문제 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늙어 죽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마련하고 싶은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더 주장하고 노력해야 할지 그것들도 좀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예.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자식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양보호사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까지 하시면서 이런 노인 문제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들을 좀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혹은 아주 그 중증의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 노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효율 중심적인, 실무 중심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누워만 있는 노인들, 더군다나 치매에 걸려서 소통까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내어줄 시간이나 마음이나 돈의 여력이 없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분들과의 소통의 경로나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분들의 모든 증상은 당사자의 생애 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든 보람이든 무슨 뭐 왜곡이든 생애 내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행위나 증상들이나 그들이 보이는 어떤 왜곡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이해이고 그들이 살아온 시절과 그들이 살아온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치매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분들은 우리랑 소통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아니거든요. 경로를 못 만났을 뿐이지. 결국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경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과 젊은 사람과 혹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경로를 만드는 것과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술생의 얘기도 하시고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어머님이랄지 아버님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 보면서 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큰 치유의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잘 듣는 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힘이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듣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치유나 위안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책 내용에 보면은 입원 과정이랄지 들어간 경비랄지 또 연명치료 거부 과정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던데 이 가족 중에서 이런 사적 기록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구성원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싫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중간에 조금 약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제 남매들이 그래도 어쨌든 네가 쓰기로 한다면 우리로서는 별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그들을 설득하는 방식도 특히 이제 예쁘지 않은 그 엄마의 치매 과정에서의 왜곡된 증상이라던가 혹은 이제 엄마의 산부인과 진료 과정들 그런 것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과정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예쁘지 않은 것일수록 그 아름답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일수록 혹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의 소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미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소신인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그것을 사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외면해왔고 묻어놨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커다란 문제들도 사실은 시작 지점은 거기다라는 관점이 바로 저희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남매들 간의 이견들이 상당히 있기는 했지만 반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두고 가장 사적인 기록이 공적인 관심사와 교차할 수 있음을 입증한 탁월한 사례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제 책을 잘 읽어주신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도 또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웠습니까? 엄마와 저는
많은 애와 증오로 얽혀 있죠. 예. 어떤 면에서 엄마의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건 엄마의 어떤 한계나 엄마의 어떤 오류를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저의 한계이자 저의 오류까지도 거기에서 아주 그 신경질적이고 분열적으로 얽혀 있는 예. 저의 꼬락서니들까지도 들여다보고 그것까지도 기록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모를 기록한다는 건 예. 단면이 되기를 각오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럼 나 자신 역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단면임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쪼개고 예.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각오를 한다는 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예. 작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신의 투영된 모습을 어머니로부터 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로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와의 어떤 애증 관계에서, 그때는 그게 엄마를 어떤 가해자로, 엄마나 아버지를 가해자로 여겼다 하더라도, 나이 50 넘고 60 넘어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때 예. 내가 얼마나 밴댕이 소갈머리로서 내 입장에서만 엄마나 아버지를 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나를 계속 성찰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단지 엄마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 타인들 관계에서도 내가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 관계를 맺어나갈지를 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예. 책의 엄마의 일기장이라는 이 대목을 보면은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엄마를 내 나이 40이 넘어서야 존중하게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혼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어쨌든 벗어날 생각조차 못했던 예. 그런 가족 중심의 어떤 것들을 저는 깨고 나온 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은 엄마는 왜 그대로 살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그 일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나이 들어 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족 생활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살아내면서 예. 엄마라면 이럴 때 엄마는 이럴 때 계속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만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옳다고 할 수 없고 누구 것이 맞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은 일기에서도 계속 썼지만 죽을 때까지 살아봐도 모르는 무엇이 예. 옳은 거였는지는 혹은 죽고 나서도 그 대차 대조표를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그런 거라는 면에서 어쨌든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선택을 각자가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예. 그런 태도가 타인에 대한 태도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특히 이제 죽음이 예약된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 책을 맺었는데요. 이건 이제 책을 본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저에게도 그렇고 독자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었던 거죠. 예. 안원철이라는 1933년생의 한 여성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성취하면서 이제 살았다. 그렇고 그녀와 다른 우리들 후세대인 우리들은 그럼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죽음은 당연히 오는 거고 늙으면 당연히 온다고 할 때 그 늙음과 죽음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늙어 죽을지를 위해서 지금 매독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삶의 단계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내 죽음과 내 늙음에 대해서 잘 수긍할 수 있을지 그래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고 오케이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책이 되고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던지고 싶었죠. 예, 이 임종의 순간을 좀 담담하게 기록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고맙고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대목에선 눈시울이 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가님 표현대로 죽음은 모두에게 감사하고 마땅한 일이겠죠. 그렇죠.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태어날 수 없는 거고 우리 몸 안에서도
낡은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지 새로운 세포가 계속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내 부모냐, 내 자식이냐, 내 혈육이냐 이 관계만 넘어서고 나면 모든 죽음은 마땅한 거고 오히려 그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는 축복인 거고 생태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죠. 예. 이 작가님 책들을 보면은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네. 최고의 노년 전문가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노인을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가 딱히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이제 노년이 들어선 거고 제가 올해 뭐 63시고 그래서 예. 이제 예비 노년을 넘어서 이제 노인 세대에 넘어서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그 소수자들 혹은 소수자성에 대한 사회적 혐오나 배제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저는 막강한 영역이 노인 혐오 특히 이제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그 노인 혐오들은 정말 가장 심각한 사회적 혐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그들이 대체로 농촌 분권 사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IT 산업이라고 하는 이 시대까지를 한 인생이 살아오면서 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그 늙은 나이에 느끼고 있는 사회적 소외와 모멸감들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 모멸감의 중요한 어떤 발로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 보여지고 있는 어떤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그냥 지하 삼아서 말하는 예. 그 노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뭐 정치적인 어떤 계기를 잡고 그분들이 모이고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지껏 당해온 그 배제와 소외와 모멸감에 대한 저는 인정투쟁의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계층 중에 한 중요한 부류로서 특히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점점 더 중요한 예. 그 의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 역시 이제 함께 늙어가는 입장에서 계속 노인을 주제로 좀 관심이 가고 글을 쓰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미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빈곤 노인층에 대한 혐오 얘기를 또 해주셨고 태극기 그렇죠. 부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책 중간에 보면은 나의 글쓰기는 방황과 혼돈과 상처의 정리 작업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가님께 글쓰기가 주는 힘은 뭔가요? 예, 저는 젊은 시절을 굉장히 많은 방황과 혼돈을 거친 사람이고 예. 또 이제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말을 뭐 책마다 예, 하고 예. 있는데 아버지의 규율,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큰딸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저는 도대체 수긍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예. 그래서 아버지의 규율을 다 믿지 않는데 그런데 내 규율은 아직 없는 내 규율, 내 규범, 나의 가치관 기준은 아직 없는 시절 동안에 어떤 혼돈과 방황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서 예. 이제 50을 넘고 60이 넘어오고 하니까 그 많은 상처 속에서 찾고자 했던 내 길이 이제는 이런 것이었구나. 또 그 과정에서 내 젊은 시절의 상처나 혼돈이나 오류들 정말 이상한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해되고 예. 혹은 그것 때문에 더욱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혼돈하고 있는 혹은 지금 어떤 소위 뭐 비행이니 뭐 어둠이니 뭐 이런 곳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예. 그들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예. 그런 시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면에서 저에게서의 글쓰기는 저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글쓰기가 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방금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91살 되신 아버님 사시는 실버타운 근처에 사신다고요? 예. 제가 재작년에 이사 들어와서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곳저곳 살면서 어쨌든 두 분에 대해서 별도 작업을 할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예. 책을 읽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아버님에 예. 대해서도 기록을 하실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뭐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요즘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고, 그거는 이제 현재의 과정들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지난 저의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첫 기억서부터의 모든 아버지와의 갈등이나 혹은 뭐 갈등뿐 아니죠.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히 잘해준 부분들도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혹은 아버지가 늙어가면서 저도 변하고 아버지도 변화되어가는 예. 그런 속에서 서로 굉장히 낯설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 새롭게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굉장히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예. 특히 이제 또 엄마보다 4살 많은 예. 아버지가 자기 시대를 1929년생의 한 남성이 예. 자기 시대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힘들게 혹은 성취하면서 살아왔나를 예. 기록하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별일기를 쓴 최현숙 작가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